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이 이렇게 변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 먹어야 하는 이유와 식단까지.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들어 피곤함이 오래가고 예전보다 근력이 약해진 느낌이 드시진 않나요? 또는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피부가 푸석해지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일이 반복되진 않으신가요? 이런 증상들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사실은 단백질 부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족하면 어떤 신호가 나타나는지, 고령자일수록 왜 더 많이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과하게 먹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단백질 보충제를 현명하게 쓰는 방법, 마지막으로 하루 식단 루틴까지 한 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근육 만드는 영양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건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초 구조물입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 근육, 장기, 그리고 호르몬, 효소, 면역세포까지 모두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은 한번 섭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닳고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소모성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매일 식사로 지속적으로 보충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1. 단백질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몸의 신호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금방 신호를 보냅니다. 첫 번째, 근육이 빠집니다. 예전엔 잘 걷던 거리도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없죠. 두 번째, 피부와 머리카락이 변합니다. 피부가 푸석하고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자꾸 피곤합니다. 잠을 푹 자도 개운하지 않고 쉽게 지치는 느낌이 계속되죠. 네 번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자주 찾아오고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다섯 번째, 부종이나 체중 감소가 생기기도 합니다. 살이 빠진다기보단 근육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해당된다면 단백질 섭취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3. 나이 들수록 단백질이 더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고기는 좀 줄여야지. 소화도 안 되고 부담되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 많이, 더 자주, 더 의도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단백질을 더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첫째, 근감소증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운동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걷는 게 힘들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둘째,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감기, 상처, 피로다 회복이 오래 걸리는 건 회복에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항체, 백혈구 같은 면역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염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넷째, 식욕과 소화 흡수력도 줄어듭니다. 식사는 줄고 위산도 적어지고 음식에서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지니 식사량은 줄었지만 단백질은 더 필요해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4.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성인은 체중 1kg당 0.91g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60kg 성인 기준 하루 약 55g 정도죠. 그런데 고령자는 이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남성 하루 65g 이상, 여성 하루 55g 이상. 이유는 간단해요. 단백질의 손실 속도는 빠르고 흡수율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이 섭취해야 현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 먹는 것보다 3끼로 나눠 먹는 게
흡수율과 활용도가 훨씬 좋습니다. 5. 단백질 많이 먹으면 괜찮을까? 보충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단백질 많이 먹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나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단백질을 분해하면 생기는 노폐물을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무리가 됩니다. 간이 약한 분들 역시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피로하거나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어요. 또 체취 증가, 구취, 변비, 탈수 같은 일상 속 불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보다 내 몸에 맞게 먹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 이것도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충제는 식사 대체가 아니라 식사 보완입니다. 아침을 자주 거르거나 외식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운동 후 빠르게 단백질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제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게 조절해야 합니다. 식사로 40g을 섭취했다면 보충제는 20g 이내로 조절하세요.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제품,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피하시고 단백질 순도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신장 질환, 간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셔야 합니다. 6. 하루 고단백 식단 루틴 예시. 그럼 실제로 하루 식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하루 식단 이렇게 한번 구성해 보세요. 아침에는 삶은 달걀 2개에 두유 1팩, 거기에 견과류 1줌만 더해도 단백질이 약 18에서 20g 정도 됩니다. 간단하지만 균형이 잘 잡힌 구성이에요. 특히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기면 하루 전체 에너지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점심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그리고 두부조림이나 생선구이 중 하나, 거기에 나물 반찬까지 곁들이면 단백질이 약 20에서 25g 정도 나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도 잘 되는 전형적인 고단백 건강식이죠.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기름기 적은 소고기 살코기, 그리고 찐 채소와 콩나물 무침을 곁들이면 역시 단백질 20g 이상은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구성해도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이 60에서 70g 정도 됩니다. 특별한 보충제를 쓰지 않아도 고령자 권장 섭취량을 무난하게 충족할 수 있어요. 단백질은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익숙한 재료를 조금만 다르게 조합하면 충분히 그리고 맛있게 챙길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 재료입니다. 부족하면 근육 감소, 회복 지연, 면역 저하,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나눠서 더 의도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보충제는 보조용으로만 식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식단에서 밥 한 공기 덜고 단백질 반찬 하나 더 추가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백질부터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건강을 오래오래 지켜줄 비타민 같은 채널 백세 건강 비타민과 함께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습관입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정보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릴게요.